네?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름을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면접관 분들이 기다리세요. 이크, 망했다. 나 자신을 자책하며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면접실 안으로 들어갔다. 면접실 안에는 3명의 면접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여성 1명과 나이 든 중년 남성 2명. 그중 가장 오른쪽에 있던 중년의 면접관이 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질문했다. 계약 기간이 3년인 것은 아시죠? 다행히 면접실에 늦게 들어온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나 보다. 3년 동안 별에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도 아실 테고. 그런데 이력서를 살펴보던 중년 남성은 눈살을 찌푸렸다. 최근에 강제 퇴직당한 건이 많네요. 그건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키는 불운한 일이 겹쳐져서. 가운데 있던 중년이 말을 도중에 끊었다. 변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보다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월급은 사내 신입 기준으로 맞춰서 지급될 겁니다. 거기에 위험수당이 지급됩니다. 물론 별 탐사 도중에는 월급을 쓸 일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은 회사의 복지로 지급됩니다. 대신 탐사 중에는 탐사대원의 월급이 주 라카콜라 소유의 신탁회사 위임되며 3년 후 별에서 지구로 돌아올 시에 한꺼번에 지급될 겁니다. 별 탐사 중 사망 시 월급은 유족에게 돌아가고 돌아갈 유족이 안 나타난다면 30년 동안 보관 후 주 라카콜라의 공익기금으로 전환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의 말에 내가 얼결에 대답했다.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날카로운 안경을 써서 냉담해 보이는 중년이는 설명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말하지 않는 사항이 있군요. 월급 안에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 시 사망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을 겁니다. 계약하시겠습니까? 나는 계약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갔다. 걸어가는 와중에 바람이 너무 쌀쌀하게 느껴져서 옷을 여미고 웅크려야 했다. 어쩐지 지금의 자세와 계약서에 내가 오버랩되는 것은 착각일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계약직이나마 다시 직장을 얻는다는 것이다. 면접을 볼 때는 내가 당장이라도 계약을 하면 죽을 듯이 말했지만 사실 내가 별 탐사를 하러 간다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전투 교육을 받지 않은 나는 후방에서 자빌과 인공지능 관리만 할 것이 뻔하다. 아마도 자원이 한정된 만큼 힘쓰는 일이 많을지도. 바쁘게 3년을 지내다 보면 금방 지구로 돌아올 날이 오겠지. 그 뒤엔 지구에서 플렉스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계약서를 쓸 때 위험수당이 생각보다 많았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별탐사 준비기간은 3개월.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비상시를 대비한 전투훈련을 받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투훈련으로 인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찾아왔다. 전투훈련을 받았다고 별탐사를 할 때 전면에서 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 만약 아니라면 남는 가능성은 하나다. 인공지능에 의하여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현대에서 전투 관련 직종이 대부분 사라지고 사실상 현대에서 제대로 된 전투 훈련을 받는 이들은 아티피셜 스피릿의 재능을 가진 이들 뿐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내가 이들을 이끄는 전수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 것이다. 터무니없는 생각 같아도 혹시 모르지. 수많은 사람을 경쟁시켜 그 중에 뽑을지. 아티피셜 스피릿을 뒤에서 휘두르는 사령관이라. 그러나 이는 누가 봐도 너무나 달콤한 꿈이긴 했다. 게다가 나는 달콤한 꿈에서 설탕을 너무 많이 뿌렸지. 누가 그랬던가. 꿈은 깨어나길 마련이라고. 단꿈은 여지없이 박살났다.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 전투훈련은 체력 단련과 사격의 반복일 뿐이었다. 위급한 순간에 도망치면서 한 방이라도 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나? 사격 훈련을 하다 보니 의외로 내게 사격에 소질이 있음을 깨달았다. 컨디션이 좋은 날이면 총알이 관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럴 때면 정확히 백발백중으로 꽂혔다.
이 기이한 느낌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 한 발을 그렇게 쏘고 나면 다음 사격은 총구가 흔들리며 엉뚱한 표적을 맞추기 일쑤였다. 어느새 나는 사령관이 되는 목표를 잡아두고 사격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3개월은 금방 지나갔다. 경광등이 켜지며 시끄럽게 사이렌이 울린다. 갑작스럽게 냉동이 풀리는 충격에 두통이 치밀었다. 세상이 온통 붉은색으로 가득하다.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교육받은 내용에 의하면 정상적인 착륙 시 이렇게 사이렌이 울릴 일이 없다. 이런 상황은 교육 내용 중에 없었는데 해치를 열고 냉동 수면실을 벗어나니 보이는 광경에 눈살을 찌푸렸다. 몇몇 탐사대원이 먼저 수면실 밖으로 나왔으나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머리가 사라진 상태였다. 수면실 안, 서리가 낀 유리 너머로 보이는 붉은색은 단순히 경광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상적인 비행이었다면 한 달 만에 바닥에 발을 디디는 것인데 수면실 밖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생각보다 더 힘겹다. 휘청이는 발을 두 손으로 지탱하여 균형을 잡고 얼른 개인 화기를 찾는다. 수면실 좌측 개인 사물함에 지문이 인증되며 권총 한 자루가 나왔다. 권총을 잡자 안도감이 밀려온다. 그제야 내가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꼈다. 심호흡을 하는 동안 나 이외의 탐사대원들의 수면실 해치가 열린다. 그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더니 나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낸다. 왜? 의문이 드는 순간 질문이 훅 들어온다. 당신 이랬어? 얼굴 가득한 수염과 살벌한 눈빛이 인상적인 남자의 물음에 현재 상황을 깨달을 수 있었다. 유일하게 권총을 들고 있는 사람.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 난장판의 상황. 질문. 난 오해를 받고 있다.